시간에 한 뉴스를 알아보는 프레스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뉴스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김고은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른 오늘 할 게 많으니까 빨리 시작할게요. 네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 지금 아까 방금 들으셨던 네. 맘스팁하고 조금 이어지는 얘기예요. 네.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지 일 모르겠습니다. 일가정 양육제도. 양립. 양립제도. 네, 일가정 양립제도가 양립제도인데요.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일가정 양립제도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네. 일과 가정에서 균형 잡힌 삶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네. 정부가 지난 11월 22일에 이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그런 정책 선호도를 좀 조사를 했는데 선호도라기보다 그 국민 체감도를 좀 조사를 했는데 네. 기업의 이런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고 정부 지원도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은 일에서의 제도라면, 네. 그렇죠. 우리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거는 이 가정의 그 어떤 양육제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잘 알려진 게 있고 또 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게 있는 그럼 좀 거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는 제도는 출산휴가, 그 다음이 네. 육아휴직이었어요. 좀 상대적으로 빨리, 그러니까 그 전에 실시된,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그러네요. 네. 가장 최근에 실시된 그 시간제 보육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가 제일 그런 인지도가 낮고 평가도 조금 이렇게 그 인지도가 낮은 만큼 적게 받았는데 시간제 보육이 지난해부터 실시가 된 제도거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지금 보면은요. 임보람 님도요. 반갑습니다. 일가정 양립제도 처음 들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진짜요? 네, 김수현 님이 김고은 기자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진짜 이거 뭐 처음 듣는 분들 많아요. 강민희 님 처음 들어요. 곽서서연님 처음 들어요. 정말요? 조경희님 뭐예요? 이행선님 처음 들어요. 예, 이렇게 다 지금 처음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미영님 많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시간제 보육은 조건에 해당돼야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조건이 그러면 뭔지도 이제 하나하나 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우선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먼저 출산 육아휴직 제도와 유연근무제에 대한 분야이고 두 번째는 영유아 돌봄 서비스 분야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앞에 맘스팁 코너에서 보셨던 것처럼 육아휴직은 엄마, 아빠 둘 다 1년씩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출산휴가는 엄마는 3달, 엄마는 90일, 그리고 또 아빠는 5일 사용할 수 있는데 아빠의 5일 중에 3일만 유급으로 처리가 돼요. 이틀 그래도 더 쉬실 그러니까 5일까지 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정책 인지도가 낮은 게 유연근무제인데요.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서 5일로 풀을 일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래. 뭐 재택근무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요일제로 근무를 하거나, 이런 친구 봤어요. 시간제로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예요. 만약에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은 당연히 줄어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한 것만큼 받게 되는 거니까 뭐 근로자한테 불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이제 4대 보험이나 복리후생 같은 게 기존 그 정규직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근로자한테는 더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 주변에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좀 돌봐줘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주 5일 근무였는데 3일만 회사에 다니는 걸로, 그게 이제 유연근무제에 해당되는 게 아니었나. 네, 맞아요. 회사에 그런 것도 있어 나는 이랬는데 이게 어느 회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였군요. 예. 자, 다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회사에서 먼저 오케이 해줘야죠. 너 유연근무제 할래? 이렇게 권해주는 회사가 뭐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잘 타협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이제 정착이 되려면 정부 지원도 좀 있어야 되고 기업도 이제 약간 좀 그런 여건을 좋아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 유연근무제는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잘 정착된 제도예요. 왜냐하면 육아 때문에 일 그만두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이런 여성들이 그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거를 좀 예방해주기도 하고 또 남성이나 여성이나 남성도 이거를 쓸 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제가 팩트 확인을 다시 좀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이제 그 일가정 양립을 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많이 권장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저희가 정착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 발표를 하면서도 정부가 뭐 정확한
뭐 그런 정책 방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네, 전망을 좀 보였습니다. 이영민님께서 유연근무제 권해주는 회사가 별로 없는 듯해요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유미용님께서는 원래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인데 8시에서 5시로 바꿔주는 경우도 봤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최창민께서는 정시 퇴근도 눈치 보여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어떤 다른 계획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육아휴직 하시게 되면은 나라에서 회사에 지급해주는 육아휴직 지원비가 있어요. 그게 한 달에 20만 원인데 그걸 인당 30만 원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대체 인력 서비스도 좀 더 지원해준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고요. 뭐 이렇게 되면 좀 육아휴직 한다고 할 때 뭐 눈치 보는 일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것도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원래 지금도 실행은 하고 있는 제도예요. 육아휴직을 제가 만약 1년을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제가 육아휴직 한 6개월만 쓸게요. 대신 6개월을 분할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 6개월 동안은 낮근무만 할게요. 그 다음 6개월 밤근무를 이제 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연장해서 쓸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한 게 맞나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6개월은 쉬고 6개월은 낮근무만 하고 그 나머지 밤근무에 대한 거는 다음. 그러니까 만약에 육아휴직을 하나도 안 쓸게요. 저 그냥 출산휴가 3개월 갔다 와서 육아휴직 안 쓰고 대신 그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해서 하루에 4시간씩 4시간씩 2년 동안 일할게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대신 육아휴직을 안 쓸게요. 대신 그 기간만큼을 나는 오전 근무만 하면서 쭉 다니겠다. 쉬는 기간 동안의 거를. 그것도 협상.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원래는 최대 2년간 2번까지 분할해서 쓸 수가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거를 기간을 이제 2배 동안 늘려주고 육아기 단축 근무 기간을 2배로 늘려주고 분할하는 것도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이게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8일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했는데 지금 처리가 되려고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또 다른 제도는 뭐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또 다른 제도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분야 이제 출산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말고 이제 두 번째 분야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 분야인데요. 시간제 보육, 맞춤형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그리고 초등 돌봄 교실 제도 이런 게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시간제 보육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윤용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맞아. 만 3세 미만의 아이가 그러니까 좀 이제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린이집에 안 다녔던 아이인데도 이렇게 좀 시간제별로 내가 맡길 수 있는 거. 맞아요. 만 36개월, 그러니까 만 3살 이하 아이 중에 어린이집 안 보내시고 가정 양육수당 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급한 일이 생겼다. 혹시 내지는 뭐 한 달에 몇 시간만 나는 좀 아이를 맡기고 싶은데 쉬고 싶다 이러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기본형하고 맞벌이형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형은 월 40시간까지 쓸 수 있고 원래는 시간당 4,000원을 내야 되는데 2,000원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맞벌이형은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원래 4,000원 내야 됐던 곳에서 3,000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고 저는 1,000원만 내면 되는, 본인은 1,000원만 내면 되는 그 제도예요. 이 제도가 지난해부터 정착이 돼서 이제 그 정식 시범을 보였는데 이게 부모님들의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해요.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지금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있거나 또 나는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간은 많은데 그래도 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맡길 데도 없고 이럴 때 이렇게 정보 지원을 받으세요. 이거 좀 여러분들 좀 많이 쓰셔서 내 시간 내가 꼭 해야 될 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일을 하더라도 짬짬이 하실 수 있는 일도 그런 것도 있고요. 작년에 이게 작년에는 216곳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올해 400곳 가까이로 늘었어요. 내년에는 좀 늘린다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지금 보면 황현애님께서 우리 동네는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정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돌봄 도우미 아니죠. 아이사랑이나 뭐 기타 등등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어디서 시간제 보육을 서비스를 하는지 그리고 또 미리 말씀을 하셔야
가능하죠. 그렇군요. 맞아요. 그래도 미리미리 해야지 또 계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몰랐네요. 뭐요? 경쟁도 세고 기관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기관은 너무 적죠. 근데 경쟁이 세다는 말은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엄마들이 많이 맡기니까 서로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예약한 날짜에 시간 보육제로 맡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상희님께서는 시간제 보육이 그런 거였군요 라고 해주셨고, 김영선님께서는 그걸 좀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도 좀 시간이 늘은 거네요 라고도 해주셨습니다. 네, 송치우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시간제 보육도 눈치 보일 때가 있다고. 그렇게도 하겠어요. 엄마들이 눈치를 봐야 될 일이 이렇게 많나요? 왜냐면 내가 우리 아이를 그 어린이집이나 거기에 늘 보냈던 애라면 하루 더 맡기는 게 쉽지만 생전과 맡기지도 않았던 곳이에요. 근데 오늘 볼 일이 있어서 나는 단체 신청했으니까 하고 맡기기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눈치 보지 말아요. 해야 할 권리, 할 수 있는 제도는 마음껏 누려요. 우리 눈치 보지 말아요. 네. 자, 그럼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보내지 않아도 가정에서 도우미 분이 오셔서 돌봐주는 서비스 제도 시간제 보육하고는 다르게 시간제 보육은 제가 바쁠 때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고 가정으로 도우미분을 모실 수 있는 아이돌봄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조사에서 이번 조사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았고 평가도 가장 높게 받은 서비스인데요. 맞벌이 가정이나 내지는 뭐 한부모 가정 중에 취업 중인 가정, 뭐 장애인 부부 가정 중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쉽게도 외벌이 가정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12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이런 가정들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소득이 높아도 좀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기존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올해 기준 4인 가족이 537만 원, 527만 원을 벌 때 딱 거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이면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거를 생후 3개월에서 만 2세 전에 아이까지는 총 10시간까지 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36개월 아이까지. 원래는 이제 만 2살 아이까지였는데 만 3살 아이까지로 이제 좀 이렇게 대상을 넓히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이 돌봄 서비스도 정말 중요한 때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서비스죠. 좀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것보다도 다 떠나서요. 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마음 편히 보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 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경우도요. 어린이집은 대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일찍 신청해도 저도 유치원 다 떨어졌었거든요. 추첨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런 걸 이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는 거요. 이거 로또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집들, 그러니까 국공립 말씀하신 것, 또 직장 어린이집 이런 게 선호도가 높은데요. 이런 곳들을 좀 늘려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난 10월 현재 기준 3,700곳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그 수가 4만 2천 정도 되니까 10%가 좀 안 되는 실정인 거죠. 근데 지난 4년 전, 그러니까 2012년과 비교하면 그래도 한 1,000개소 정도 늘었어요. 해마다 이거를 한 180곳 정도 늘려가겠다. 150곳 정도 늘려가겠다. 그리고 또 직장 어린이집은 80곳 정도 늘려가겠다. 이런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직장 어린이집은 그 직장 다니는 그 직장 다니는 사람의 아이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꼭 당연히 직장에 다니시는 그분 아이가 영순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 살거나 내지는 또 세전녀 이상 가정이거나 맞벌이 가정 이상이거나 이렇게 각 직장 어린이집마다 조건이 있어요. 1순위로 해주는데 1순위, 2순위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살펴보셔서 직장 어린이집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직장 어린이집이요. 꼭 그 직장 안 다녀도 된대요. 혹시 여유가 있고 빈자리가 있는지 미리 대기를 걸어놓고 신청하시는 것도 그럼 중요하겠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린이집 그 대기 아이 낳자마자 하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린이집 대기를. 아이사랑 사이트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직장 어린이집은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직접 전화하시거나 찾아가셔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일과 그다음에 가정 이 양립제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인데 가지 마세요. 지금 슈렉님이 중간에 막 들어오셔서 막 주는 건데 좀 이따 줘도 돼 했는데 여기. 우리 오늘 양립제도에 대해서는 이야기 끝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볼 안에 들어있는 게 저희가 재밌는 거 매주 색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면요. 매주 색다른 거 이렇게 이벤트도 저희가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하시는 분들 이름을 즉석에서 저희가 막 이렇게 공유하신 분들 찾아왔어요. 이 중에 3분을 뽑아서 이거 진짜 우리 오늘 아침 방송 직전에 저희가 회의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늘 와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셔서 프로바이오, 선, 베베 F 이렇게 유산균 세트 이걸 한 분께 하나씩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트로 총 몇 분 드려요? 3분. 3배. 네, 베베쿡에서 나오는 우리 유산균입니다. 베베쿡 우리 아이들 이유식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죠. 뽑기다. 네, 뽑기다라고 해서 누가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되셔야 되는데. 자, 권영준님께서 네, 뽑아주세요. 권영준님께서 전 추첨이 없어서 포기했어. 나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 이 상품 때문에가 아니라 추첨은 저 이런 거 처음 없지만, 뽑아봐요. 너무 재밌네요. 세상에. 몇 개 뽑을 수 있다고요? 오늘 다 뽑으시면 나 한 개만 줘. 제가 갖고 싶은데 제 이름 없나요? 네. 공유하신 분들 중에서 세상에 너무 신나. 나 지금 뽑으면 돼요? 지금 난리 났어요. 구문정님 그래. 이런 재미가 있어. 이런 쫄깃 재미. 지금 구문정님 막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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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유성진님 두구두구두구. 구문정님 비나이다. 김민정님 보여주세요. 계세요? 네. 네. 고은 언니 우리도 누구세요? 네. 저한테 언니라고 하세요. 자, 아마 다 계실 거예요. 왜냐면 보시면서 공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확실히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김민정님 계속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또 한 번 뽑아주세요. 네. 지금 김혜원님. 저는 저쪽에서 오는 카메라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 너무 잘 보여가지고. 김혜원님께서 어머 쫄깃하다 하셨어요. 또 김기혜님 계세요? 누구? 김기혜님. 김기혜님.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내가 오늘 아직 불러드리지 못한 이름이에요. 그러네요. 저도 나 하나 뽑을래. 네. 아씨 욕심내시네. 네. 아니야. 아니야. 나 뽑아. 네. 나도 뽑고 싶어. 저쪽에서 슈렉님이 나도 뽑고 싶다 막 이러시는데 야 오늘 공유해 주신 분이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너무 재밌네요. 세상에. 우리 와이프 이름은 김도희인데 이거 뭐야? 이거 부경김님. 나 한글로 해줬으면 좋겠어. 김부경님. 네, 김부경님, 부경김님 이렇게 세 분께 저희가 재밌어. 이런 거 너무 재밌어. 3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올라오고 있네요. 페이스북 되신 분들 답변 있으셨나요? 페이스북 여러분들 그 메신저로 핸드폰 번호하고 저희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김공 기자님, 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뉴스 가지고 네. 그때도 이거 또 주세요. 우리 뭐 만들자. 너무 좋네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야 돼. 다음 주 아이디어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베이비 뉴스 TV 가족 여러분들이 재밌게 해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분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맘스 리뷰로 다시 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